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에 대해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준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2회 적중 모의고사, 자, 제2회는 제가 직접 출제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전 수업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제2회 적중 모의고사의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21번은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경찰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이 설명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보기 1번입니다.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하여 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 승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이 있죠. 바로 심사 승진. 자, 여러분들 이 심사 승진은 근속 승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승진. 자, 그리고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 승진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경찰공무원법에서 말하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심사 승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심사 승진의 대상은 순경부터 경무관까지죠. 왜?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 심사에 의해서 하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 병행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험 승진은 경정 이하 계급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총경 그리고 경무관, 딱 이 두 계급은 시험 승진이 아니고 무조건 심사 승진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순경부터 경정까지는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가 만족이 되어야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총경의 경우에는 4년. 그래서 여러분들 4, 3, 2, 1. 총경은 4년. 경정, 경감 묶어서 3년. 경위, 경사 묶어서 2년. 경장, 순경 묶어서 1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재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는 포함되는 기간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기간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휴직기간. 여러분들 휴직기간은 직무 안 하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직위 해제기간, 그 다음 징계처분기간, 그 다음 승진 임용 제한기간. 이러한 경우에는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 불포함되는 경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직, 두 번째 직위 해제, 그리고 세 번째 징계 처분 기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징계 처분 기간과 관련해서는 뭐 중징계, 경징계 구분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네 번째 승진 임용 제한 기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강등과 정직의 경우에는 18개월. 맞죠, 여러분? 자, 다음 두 번째. 감봉의 경우에는 12개월. 자, 다음 세 번째. 견책의 경우에는 6개월. 여러분들 모두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당연히 5가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자, 징계 의결 요구, 징계 처분, 그리고 직위 해제, 그리고 휴직, 공무상 휴직은 제외죠. 그리고 15 임용 기간. 자, 여러분들 이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승진 임용될 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이 적용되죠. 강등 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 임용될 수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와 관련해서 6개월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죠. 맞죠, 여러분? 금품, 향응수수 등이 있죠. 공금의 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그리고 각종 성범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4번이 X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4번은 뭐가 틀렸느냐? 여러분들 4번의 내용을 보시면 대우공무원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우공무원 제도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매월 실시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매월 말 5일 전, 지금이 7월이니까 7월은 31일까지 있죠? 그러면 7월 26일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달 1일, 즉 지금으로 따지면 8월 1일에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분기말이 아니라 매월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2번 문제 보시면 경찰 공무원의 의무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의무 중에서도 직무상의 의무를 물어봅니다. 직무상의 의무 모두 몇 개인가? 찾으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보시면 종교 중립의 의무. 자, 여러분들 종교 중립의 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에 따른 차별을 두지 말고 직무를 수행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직무상의 의무죠. 그리고 이 종교 중립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좋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겠습니다. 직무유기 등의 금지 의무.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를 게을리하지 마라, 유기하지 마라.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서 여러분들 직무상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유기 등의 금지 의무는 경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실의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성실의 의무는요, 직무상 의무도 아니고요, 신분상 의무도 아닙니다. 즉 우리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실의 의무를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성실의 의무는 당연히 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디귿은 X입니다. 직무상의 의무가 아니니까요.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비밀엄수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비밀엄수의 의무는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한 의무니까 신분상 의무죠. 그리고 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다음 보기 미음을 보겠습니다. 미음을 보시면 외국 정부의 영해, 증여 등의 제한입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할 때 외국 정부로부터 영해, 증여 이런 거 받지 마라. 즉 외국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거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공무원의 외국 정부의 영해, 증여 등에 의한 제한 의무가 모두 적용이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신분상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내용은 당연히 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자, 다음에 여러분 비읍을 보겠습니다. 집단행위 금지 의무입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노동운동, 그 밖에 공무 외의 일, 정치 가입 안 됩니다. 맞죠, 여러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비읍도 신분상의 의무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하는 직무상의 의무, 기읍, 니은, 정답은 2개, 1번이 되는 것이죠. 쉽죠, 여러분? 경찰 공무원의 의무,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엄청 높죠. 거의 뭐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는 꼭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3번입니다. 여러분 23번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입니다. 징계. 자, 이 징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징계 파트도 우리 단골 출제 문제죠. 자, 여러분 1번 봅시다.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이에요. 대통령이 하겠죠. 자, 다음 여러분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 여러분 파면 해임은 일종의 면직과 유사하죠. 신분 관계를 상실하는 거니까. 자, 경정으로의 파면 해임 당연히 대통령이 하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 자, 여러분 총경으로의 전유직강 정복.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경정으로의 신승면 전파휴직복 제외하고 강등 정직 남쪽 경찰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징계위원회. 여러분 징계 의결을 요구받아서 징계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며칠 이내에 의결해야죠.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런데 여러분 연장할 수 있었죠. 30 플러스 30이었죠. 그래서 30일 연장 가능한데 이때 여러분들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이 중요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의결 요구 기관장 승인이 필요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말 많이 바꾼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 3번을 보시면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여러분들 일반 의결 정족수죠. 맞죠? 과반수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여기까지 맞습니다. 다음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의결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자,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X죠. 자, 여러분, 징계위원회는 의결기관이에요. 맞죠, 여러분? 의결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집행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경징계의 징계입니다. 자, 여러분 경징계의 징계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15일 이내 집행하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중징계의 징계는 지체 없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처분 제청. 그리고 15일 이내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 딱 이렇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3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2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부터 23번까지 이 문제가 바로 경찰 공무원법상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24번부터는 이제 경찰 작용법상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입니다. 소극 목적의 원칙,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다양했죠,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살펴보는 거고요. 옳은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입니다. 경찰의 임무에 따른 활동은 위험 방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라는 소극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죠. 그리고 소극 목적에 한정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입니까? 실질적 의미입니까? 실질적 의미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서 도출된다? 틀렸죠? 실질적 의미죠. 실질적 의미에서 도출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경찰 공공의 원칙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적 관계에는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주소 불간섭. 맞죠, 여러분? 사생활 불간섭. 민사관계 불간섭.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3번을 보시면 뭔가 책임의 원칙 나올 것 같은데요. 맞죠, 여러분? 3번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즉 경찰 긴급권이죠.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맞죠, 여러분?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행위 책임, 상태 책임. 자, 여러분 그것은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고 자기 책임이며 대위 책임이 아니죠. 경찰 위반 상태를 야기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사용하고 있는 자, 그 사람도 책임을 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경찰 비례의 원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여기서 필요성은 최소 침해, 상당성은 협의의 비례. 공익이 사익 침해보다 더 커야죠. 자, 이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시켜야 비례의 원칙이 성립되죠. 그런데 여기 법이 치면 각각의 원칙 중 하나를 충족하면 적법하다. X입니다. 세 가지 원칙 모두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 문제 푸실 수 있으면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5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유형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박스는 경찰 하명, 두 번째 박스는 경찰 허가. 자, 각각 설명하고 있고 옳은 설명을 찾아서 그 합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박스 경찰 하명 봅시다. 자, 경찰 하명이란 이런 뭐죠? 경찰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하는 거죠. 이러한 하명, 명령에는 자귀하명, 부자기하명, 수인하명, 급부하명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가는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를 보면 부자기하명,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마라. 맞죠, 여러분? 절대적 금지, 상대적 금지. 자, 그러면 절대적 금지는 주로 법규 하명의 형식이죠. 다음 상대적 금지는 허가가 있으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 유보죠. 맞죠, 여러분? 자, 구분할 수 있는데 유흥업소 영업 금지는 절대적 금지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흥업소 영업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다를 보시면 경찰상 의무 위반 행위 처벌의 대상이 되죠. 어떤 처벌? 경찰벌, 경찰형벌 또는 경찰질서벌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그 사법상 효과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허가 유흥업소에서 들어가서 술 한잔 먹고 그리고 접객원하고 춤추면서 놀고 그렇게 하면 처벌은 받지만 영업소 업주가 그 사법상 효과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술값 지불한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다는 O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박스를 봅시다. 자, 두 번째 박스는 경찰 허가입니다. 자, 기획을 보시면 경찰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된 경찰상 자기 수인 급부. 여러분 허가는요 그 대상이 부작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예요. 그리고 기획이 설명하고 있는 건 경찰 면제죠.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여러분 경찰 허가. 자, 상대적 금지 유보되어 있는 내용을 허가라는 경찰 행정행위를 통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시설, 즉 처분시의 법령에 따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니은은 O입니다. 다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허가의 지연, 이 허가의 지연 상태에서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개정된 법령이 아니라 변경, 대기,
전의 법률. 즉 이때는 신청시죠. 신청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기한의 도래 후의 갱신이에요. 자, 여러분들 기한 도래 전 갱신 신청. 여러분 이거는 기존 기간의 연장이죠. 자, 다음 기한 도래 후 갱신 신청. 이건 여러분들 새로운 신청이죠. 그런데 도래 후의 갱신 신청, 기간 연장에 불과하다? 틀렸죠. 기간 연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를 요하는 신청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문제에서 요구한 게 옳은 설명의 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명은 2개, 허가는 1개. 그래서 여러분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약간은 새로운 문제 유형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십니다. 자, 다음 여러분 26번 봅시다. 자, 경직법상 불신검문입니다. 불신검문은 우리 단골 출제 문제죠. 옳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불신검문,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이미 행하여진 범죄를 알고 있거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나. 대상 맞습니다. 자, 이러한 불신검문은 범죄 처벌 목적이 아니죠. 맞죠, 여러분? 범죄 예방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형사 책임이 없는 어린이, 심신 미약자도 그 대상이 된다. 범죄 처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이 심신 미약자도 불신검문의 대상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불신검문의 행태죠. 정지, 질문. 자, 이것은 범죄 수사 목적이 아니고 단서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지시켜 질문하는 그 대상자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에게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자, 해당 장소에서 정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경찰 관서로 임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 경찰관은 동행 거부할 수 있다. 고지해야 할 의무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동행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경찰 관서로 동행하고 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퇴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동행 시간은 6시간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3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자, 여러분 4번 잘 보셔야죠. 임의 동행 요구 시에는 변호인 조력권. 저는 이걸 변조라고 합니다. 변호인 조력권 고지 의무 없고요. 임의 동행을 하고 나면 변호인 조력권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임의 동행을 요구할 경우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경직법상의 불심검문 제3조, 자, 그리고 제4조의 보호조치. 맞죠, 여러분? 그리고 제5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인가요?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돼요. 경직법 내용은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27번 문제입니다. 자, 위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죠. 옳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경찰관은 14세 이하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전자방패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옵니까? X입니까? 여러분 X죠. 14세 미만의 자죠. 플러스 임산부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루탄. 발사각 있죠, 발사각. 여러분, 이거 외우는 암기 팁. 기 30, 대 15.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28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8번 경우에는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의 한 내용으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상에 의한 경찰 질서벌 부과 과벌 절차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쉽게 말하면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적용 범위예요. 자, 1번 봅시다.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확정. 자, 이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법률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이 법률 변경에 의하여 질서위반 행위가 아니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질서위반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법률 규정이 없게 되었으니까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하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조.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잘 보셔야 돼요.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판단 능력 이 아예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판단 능력이 미약한 경우 어느 정도는 있죠. 이러할 경우에는 감경하죠. 맞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3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과태료 시효예요. 여러분 과태료 시효는 무조건 5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3년이라 되어 있죠? X죠. 5년입니다. 5년.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경찰 작용법 파트가 끝났습니다. 선생님, 경찰 구제법은 출제 안 하셨나요? 그러면 경찰 구제법은 다음에 계속 출제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이제 29번 문제부터는 우리 시험에 6문제 내외 출제되는 경찰 행정학, 즉 관리론 파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에 보시면 우리 시험 단골 출제 문제죠.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이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5가지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들
의 개념, 이러한 것들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 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통솔 범위. 그래서 통솔 범위의 결정 요인이 있죠. 이것을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기억 봅시다. 규모가 작다. 여러분, 규모가 작으면요, 그 작은 규모 안에 구성원들이 비공식적인 접촉이 많아져요. 그리고 규모가 크면요, 비공식적인 접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규모가 작으면 통솔 범위는 넓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업무의 성질을 보니까 그 업무가 동질적이고 단순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통솔 범위가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니은도 5가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안정된 조직은요, 이미 조직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디귿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계층의 수와 통솔 범위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통솔 범위는 좁아지고 계층의 수가 작아지면 통솔 범위는 넓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리을도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관리자와 부하가 유능합니다. 여러분, 유능하면 말 한마디만 하면 척척 알아듣겠죠? 그래서 통솔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미음도 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통솔 범위의 결정 요인은요, 여러분들 한 번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이 조직 편성의 원리 자체는 쉬우니까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0번입니다. 공직의 분류,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있죠. 그 의,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여러분들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계급제, 사람 중심이죠. 직위분류제, 직무 중심이죠. 이러한 직위분류제는 미국이죠. 미국의 시카고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여러분 직업공무원제가 확립이 되려면 신분보장 철저히 돼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신분보장은 계급제가 더 유리하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인사배치. 자, 여러분 인사배치에 있어서 계급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축적이고요. 직위분류제는 비신축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다른 직무를 담당시키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신축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계급제는요, 범용성 인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A 직무를 맡기다가 B 직무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데요. 권한과 책임의 명확하에 있어서는 직위분류제가 더 유리합니다. 해당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그 권한에 따라 책임을 지우면 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은 X입니다. 자, 직위분류제는 해당 직무만 담당하니까 다른 횡적기관과의 의사소통이 곤란하죠.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30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계급제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특징.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틀리시면 역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31번 봅시다. 자, 여러분 31번 국가재정법. 여러분 국가재정법 경찰 예산관리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편성, 집행, 결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나 저처럼 편성, 집행, 결산을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이것은 편성 절차죠. 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거 다음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30일 이전에 의결이죠. 자, 그래서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의 계획, 그리고 이 계획가 되고 나면 예산안 종합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하죠. 여러분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중요합니다.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죠. 예산으로 확정되죠. 맞죠, 여러분? 자, 예산 확정 의결 기간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예산 배정 요구서. 여러분들 예산 요구서하고 예산 배정 요구서는 여러분 다른 개념입니다. 자, 예산 배정,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번은 집행 절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 예산 배정은 분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개월 단위라고 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4번은 우리 전에 1회 적중 모의고사에서 유사하게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2번 볼게요. 자, 32번 A급 문제죠. 경찰 장비관리 규칙상에서 무기 탄약의 회수 및 보관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 그리고 임의적 이 두 가지가 있었고, 자, 그리고 보관과 관련해서는 절대적 보관 있었죠. 술자리 가질 때. 자, 여러분 1번 봅시다. 자, 무기 탄약 관리 및 사용 시 법정 요건 준수해라. 안전수칙 지켜라. 자, 지급 및 회수 시 책임 간부의 입회하에 출입구해라. 1번은 당연히 5죠. 자, 2번을 보시면
형사사건입니다. 여러분들 형사사건은 절대적 회수 대상이죠. 그래서 회수하여야 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정신건강 문제 있어 우려되는 사람.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임의적 회수 대상이죠. 회수하여야 한다가 회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회수할 수 있다죠.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술자리 또는 연애자리. 술자리 하니까 여러분들 맥주 한잔 생각나시죠? 자, 시험 끝나고 맥주 한잔 하십시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절대적 보관 대상이죠. 그래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33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2022년 3월에 있었던 제1차 경찰 공무원 시험, 그 시험과 관련된 각 지역별 평균 합격선 그리고 최저 합격선이 사이버경찰청에 공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최저 합격선을 보니까 최저 합격선이 197.5점인 지역이 꽤 많았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는 당연히 목표는 전 과목 100점이 돼야죠. 그런데 이건 목표죠, 여러분. 이 전 과목 100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면 범위의 지나친 확대, 특히 경찰학. 다음, 지역적 부분에 대한 매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 즉 쉽게 말하면 중요 영역 A급 문제죠.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맞춰도요 85점 이상 확보 가능합니다. 범위 지나친 확대, 지역적 부분, 실제 시험에 나오면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어려워요.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확실히 맞춰서, 즉 중요 부분을 정확히 맞춰서 85점 이상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형사법 85점, 경찰학 85점, 헌법은 50점 만점이죠. 헌법은 여러분 한 4개에서 6개 정도 틀려서 뭐 35점, 예를 들어 이렇게 틀려도요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170 합치면 205예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 절대 범위 지나치게 확대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이상한 799 행정법 공부할 시간에 저 같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더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괜히 꼰대처럼 말이 많았네요. 자, 33번. 자, 여러분들 문서 보완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문제도 쉽습니다,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외국 정부,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 자,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접수기간이 아니라 생산기간의 필요성 정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상급 부서의 지시 문서가 2급. 그러면 하급 부서의 지시 보고 문서도 2급이어야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독립 분류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자,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비밀, 암호자재, 원형 재현행위 원칙은 안 되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예외적으로 1급 비밀의 경우 해당 비밀 생산자의 허가, 이러한 경우에는 원형 재현 행위가 가능하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1급 비밀과 2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된다. 자, 잘 보세요. 1급 비밀은요, 반드시 금고 보관입니다. 자, 그런데 2급과 3급 비밀은 반드시가 아니고 금고 또는 철제 캐비넷입니다. 그게 바로 X죠. 맞죠, 여러분? 좋습니다. 뒤에 부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여러분? 자,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4번의 경우에는 경찰 홍보관리 파트와 관련해서 언론중재법이죠.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래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사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용 중 옳지 않은 설명. 자, 기록 볼게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 피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 또는 중재하는 기관이죠. 언론중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죠.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 맞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틀렸죠? 부위원장 2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감사 역시 2명 이내.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을 보시면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자,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그 다음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죠. 그런데 여기는 1년이라 돼 있죠? 틀렸습니다. 6개월입니다. 3 또는 6입니다. 니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보겠습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일부 압축 강조, 대중의 흥미를 위한 수사적 과장, 이러한 내용이 일부 있더라도 여기가 중요하죠.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면 여러분들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정정보도의 내용이, 자, 여러분 이거 언론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반대죠, 반대. 맞죠, 여러분? 언론사의 반대의 내용입니다. 비공개. 그 다음 비공개 재판.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죠? 맞죠, 여러분? 자, 거부할 수 있는 거는 공개죠, 공개.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에 6문제 내외에 출제되는 경찰 관리론 파트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5번 볼게요. 자, 분야별 경찰 활동 역시 15% 6문제 내외 출제되죠. 제 판단에는 생안 한 문제, 수사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경비 한 문제, 교통 한 문제, 공공안녕 정보 한 문제, 그 다음에 보안 한 문제, 외사 한 문제, 딱 6문제죠. 자, 35번 경비업법상 경비 업무의 유형과 경비업의 허가. 여러분들 이 경비업법이 여러분들 이번에 22년 1차 순경 채용 시험에서 출제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2차에서는 조금 뭔가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경비업법 말고 경범죄 처벌법 이런 데서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자,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시면 기계경비 업무. 경비 대상 시설 내에서 CCTV 이런 거 설치해놓고 경비 대상 시설 외에서 해당 영상을 통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경비 대상 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쉽죠, 여러분? 2번, 3번, 4번은 옳은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 경비업의 허가는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의 허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허가를 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5년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자, 36번은 경비경찰 활동이죠. 그 중에서 경찰 비상업무 규칙입니다. 이번 2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죠. 자, 비상근무의 등급별 근무 요령. 자, 여러분 비상근무 등급 쉽죠, 여러분? 가포. 가장 비상 사태의 정도가 심각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의료. 그 다음에 병호. 제 친구 중에 병호 있죠. 죄송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계 강화. 다음 여러분 작전 준비 태세. 자, 가포부터 병호까지는 경찰 병력 동원하는 거죠. 자, 경계 강화와 작전 준비는 경력 동원 아니죠. 맞죠, 여러분? 자, 경계 강화는 출동 대기고요. 작전 준비는 출동 준비 태세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비상근무 가포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상사태의 정도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연가 중지해야죠. 그리고 100%까지 동원해야죠. 가용경력.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가용경력은 휴가, 파견, 교육 이러한 것을 제외한 경찰병력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지휘관 참모는 정착근무입니다. 1번은 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의로 연가 중지해야죠. 가용경력 50%입니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이 아니고 정위치입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비상근무 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병호는 그나마 조금 비상사태의 정도가 약해요. 그나마. 그래서 연가를 중지하지 않고 연가를 억제합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서 병호의 경우에도 연가 가는 사람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용경력은 30%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 지휘관 및 참모, 정착, 그러니까 뭐 사무실 내, 현장, 정위치, 현장. 자, 그러면 여러분 병호는요. 병호는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입니다.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작전 준비태세예요. 여러분 작전 준비태세는 비상근무 등급이 가장 낮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별도의 경력 동원이 없죠. 자, 그런데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한다? 여러분 대기태세는요. 경계 강화예요. 경계 강화. 작전 준비 태세는 출동 대기 태세가 아니고 출동 준비 태세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잘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찰 비상 업무 규칙이 이번 1차에서는 안 나왔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7번 봅시다. 자, 여러분 교통경찰 활동인데요. 여러분 이 교통경찰 활동이 우리 시험에 한 문제 내외가 출제가 될 건데 일단 우선순위는요. 요즘 교통경찰 활동은 판례 문제가 거의 대세죠. 그래서 우리 교통경찰 활동에서 판례 문제 엄청 많습니다. 무면허, 음주, 맞죠? 그래, 도로, 그 다음에 교통사고, 그리고 여러분들 실내보호 원칙, 이러한 판례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볼까요? 자, 무면허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무면허 운전 위반죄가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오늘 무면허, 내일 무면허, 모레 무면허 포괄해서 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날마다 운전한 날마다 한 개의 운전행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포괄일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2번 판례의 핵심은요. 목격한 참고인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주 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시간이 좀 오래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격한 참고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피고인을 연행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불응했어. 나를 왜 5시간 전에 있었던 거를 음주 측정하느냐.
제기할 수 있죠. 불만.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이 불응하면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성립합니다. 2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번, 4번은 옳은 판례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판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이런 판례 문제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8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공공안녕 정보경찰활동인데요. 쉽게 말하면 집시법이죠. 자, 여러분들 이번 우리 2차 채용시험에서 집시법 아마 무조건 나올 거예요. 왜냐? 이번 1차 시험에서 공공안녕정보 집시법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옳지 않은 것. 참, 그리고 여러분들 과거에는요, 이 집시법이 법률 조문 문제가 거의 대다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집시법도 누적된 판례가 많아서 앞으로는 판례 문제 경향성을 저는 띌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8번은 판례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게요. 외형상은 기자회견. 그러면 외형상으로만 봤을 때는 집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한다. 자,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해라. 이러한 공동 의견을 형성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질적 내용이 집회가 된 거죠. 형식만 기자회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장례입니다. 장례. 여러분 장례 같은 경우에는 관원상제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집시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죠. 일부 규정만 적용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 자, 이동행진을 하는데 완전히 수준을 넘어섰어.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가진 시위로 나아갔어. 여러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는 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3번을 보시면 여러분 보기 3번은 우리 판례 내용 중에 엄청 중요한 판례죠. 자, 여러분들 집회 예산 할 때 해산 요청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자진해산 이라는 용어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 보기 4번은요. 신고의 내용과 실제 집회가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실질적인 동일성은 인정돼.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집시법, 과거의 출제 경향이었던 법률 조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출제 경향은 판례 경향성을 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시법 판례의 내용도 꼭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39번 봅시다. 자, 여러분 39번 문제는 보안경찰 활동이죠. 자, 여러분들 이 보안경찰 활동이 안보수사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2024년 상반기에요. 1월인가 2월로 알고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안보수사가 경찰의 소위 말하는 관할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러한 보안경찰 활동에서 중요한 법령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 두 번째 보안관찰법, 그리고 세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드로 남북교류협력법이 있죠? 그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이번에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많아요. 왜 많을까요? 지금 시사적으로 뜨거운 문제죠. 맞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북한 뭐라 그러죠? 북한으로 잠입 탈출한 사건. 그래서 북한에서 죽였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어민들 우리나라로 왔을 때 3일 만에 우리가 강제 북송 조치했죠.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위반이다 아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뜨겁죠.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시사적으로 뜨거운 감자는 항상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번 2022년 1차 순경 채용 시험에서 좀 뜨거웠던 문제가 스토킹 처벌법이었죠. 제가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특강도 있죠, 유튜브에. 그래서 여러분 시사적으로 뜨거운 감자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라. 자, 1번 보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자, 개념 정리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북한이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자, 그리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외국 국적을 취득했으면요. 그러면 그 외국 국민이 된 거잖아요. 그걸 왜 우리가 보호해요? 그 나라에서 보호해야지. 자,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는 상호주의 아닙니다. 상호주의를 인정하면 너희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이탈한 사람을 우리가 보호해줄게. 우리가 보호해주는 만큼 우리나라 국민이 너희 북한으로 이탈하면 너희도 보호해줘야 돼. 여러분 이게 만약에 상호주의가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으로 이탈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는 상호주의가 아니고 인도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인도주의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통일부 장관은 실태를 파악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기 3번 봅시다. 자, 정착 지원은 개인을 단위로 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대를 단위로도 할 수 있죠.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넘어오면 정착 지원 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이내라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실질은 4개월 정도 보호하죠. 이건 여러분들 정착 지원 시설이고요.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호 여부 미결정 대상자들, 국제 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정치적 범죄자 아닙니다.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한 이후에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이 네 가지 종류죠.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저는 이번 2차 시험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시면 강제퇴거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강제퇴거 형사처벌입니까? 행정처분입니까? 여러분, 강제퇴거는 행정처분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시험의 단골 출제 문제입니다. 강제퇴거의 사유,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여러분들, 강제퇴거의 사유는요, 강제퇴거 사유는 여러분들 제가 꼭 명심드리는데 1번 암기 접근은 하나만 암기 접근하면 됩니다. 뭐냐면 금고 이상의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럼 볼까요? 1번 벌금 이상의 형. 틀렸죠, 여러분? 금고 이상의 형이죠. 여러분, 벌금 이상의 형 다 강제퇴거 시킬 수 있으면 외국인들 벌금만 내면 다 강제퇴거 시키게요? 말이 안 됩니다. 금고 이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암기적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번, 3번, 4번은 상식적 접근입니다. 보세요. 유효한 여건과 사정이 없네요. 강제퇴거 시켜야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거소 또는 활동 범위를 제한시켰는데 그걸 위반했네? 그러면 강제퇴거 시켜야죠. 자, 다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 입국하면 외국인 등록해야죠. 그런데 외국인 등록을 안 했네? 강제퇴거 시켜야죠. 상식적 접근이에요. 맞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진호 경찰학 제2회 적중 모의고사, 1회는 기출 모의고사, 이번 2회는 제가 만들어낸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1타에도 동영상 강좌에도 업로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업로드가 될 것이고, 서진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도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출력해서 풀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강의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회 적중 모의고사에서는 기출 모의고사 형태로 또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중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무료로 제공하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적중이 많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의 건승을 반드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3회 적중 모의고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